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많이 못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트위터를 조사를 하다가 되게 중요한 신기한 사진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고 대충 흐름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들이 암호화폐 생태계하고 기존 금융사들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한번 추측들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확신을 더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암호자산 생태계의 중심 핵심의 인물은 사실은 베리 실버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고, DCG 그룹이라는 게 사실은 그 중심 선상에 있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스닥도 DCG 그룹의 일부분의 지분을 또 소유를 하고 있고, 웰스파고, 유니온뱅크, HSBC, 시티뱅크가 만들어낸 게 마스터카드고, 마스터카드가 다시 DCG 그룹의 지분의 50%를 또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미국의 4대 은행이 웰스파고, 시티뱅크,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4대 은행이거든요. 그 중에 50% 이상은 이미 여기에 이제 협력사가 이미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뭐 확신을 이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거래소들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비트고라고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왼쪽 밑에 보면 비트고라고 여기 써있죠. 얼마 전에 이제 업비트가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비트고하고 커넥션 관계에 있었던 게 이게 깨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건 이제 DCG 그룹에서 투자했던 회사고, 크라켄도 있고, 비트플라이어가 있고, 코인자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레저 나노, 그런 회사가 있고, 이더 스캔이 있고, 제네시스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 위주로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개인들 상대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거는 개인들 위주로 어떤 상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고, 또 제일 밑에 보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G캐시 인베스트먼트가, 그러니까 상품이 또 따로 있는데, 여기 G캐시 인베스트먼트를 또다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DCG 그룹이. 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또 여기에 또 주인이기도 해. DCG 그룹이 블랙스택, 그리고 시빅, 콜루, 디센트랜드, 파일코인, 그리고 오픈 NX, 그리고 어니콘 골드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코인이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고, 디센트랜드가 있고, 파일코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뭐 인지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해외 시장에서 좀 코인 생태계를 되게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은 눈여겨봐 왔었던 코인들이 이런 또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그 거래소에 상장 안 된 것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DCG 그룹이 오너십으로 또 추종하고 있는 게 G캐시가 있고, G캐시를 이제 서포팅 했었던 게 원래는 JP모건이라는 금융사거든요. 여기 또 나와있죠. 딱 나와있죠. 그리고 또 카테고리를 밑에 가면 리플이 또 있고, 하위로 가면 코인데스크도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또 무슨 뜻일까요? 자, 이 관련되어 있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DCG 그룹이 코인베이스에 일정 부분에 또 지분을 또 확보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하고 또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게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있어요. 영국에. 코인베이스하고 연결 구도 관계에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찰리리라고 라이트코인 파운데이션 있죠. 이 사람하고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하고 또 관계로 따졌을 때 ABRB라고 있는데, RA라고 있는데, 여기하고 또 라이트코인하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ABRA하고 타다라고 있어요. 인도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타다가 있고, 또 보시면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로 ABRA하고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ABRA의 골드만삭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또 최고 경영자, 파운더로 또 여기 현재 있고.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여기 거의 다 나와 있네요. 바클레이즈, 나스닥부터 해가지고 마스터카드, HSBC, 시티뱅크, 유니온뱅크, 웰스파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뭐 100% 확신 갖자, 이 금융기관 투자가들이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확신 갖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 개인의 마지막 판단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시장에 내가 헛된 짓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캐치를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 정책을 권고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을 제시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개 중에는 분명히 있겠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세금 카테고리 그게 이제 책정이 됐는데 빗썸에서 또 그 세금에 관해서 또 페이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뉴스를 정황을 보면 아마 올해 안에는 뭔가 대대적인 대규모의 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암호자산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 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 3자 수탁 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암호자산 뭐 수탁 보관 서비스 이런 게. 근데 국민은행이 지금 아톰릭스 랩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아마도 그들은 뭔가 상위 그룹에 있는 엘리트들은 뭔가 우리 대중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부에서 억압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아시잖아요, 다들. 네, 어떤 건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뭐 저가 있을 때 본인들끼리 뭐 아는 지인들끼리 매입을 어느 정도 했겠죠.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3일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 위원회는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KRX에 보면 금 현물 거래도 있거든요. 은 현물 거래도 있고 그 조사해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 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에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4차 위는 뭐 계속 읽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 위원회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 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다. 뭐 이미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쨌든 희망차게 뭐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블록 쌓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결국엔 암호자산 시장도 거대하게 갈 거다. 근데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1년, 2년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견해는. 근데 정고 몇 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한 5배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뭐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거나 제가 암호화폐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성격이 할 말은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이것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저를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뭐 일부 유튜버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방이나 카카오톡 방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뭘까? 무슨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뭐 영리를 위해서일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한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거래소들이 지금 정부 규제 안에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200개나 되는 그 거래소들 중에 향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래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뭐 텔레그램방 그런 데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운영자들이 거기 이제 사람들한테 거기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프리코인 에어드랍 해준다. 에어드랍 해주면 이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내가 거래소를 가입해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붙어.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사실은 내 개인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거래소에다 맡기는 거거든요. 10,000원에서 15,000원을 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극도로 위험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향후에 이제 한 몇 개월? 지금서부터 한 4, 5개월 이내에는 FATF 권고안이 작년에 나왔던 거보다 더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 확률이 나온다. 그러면 규제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확률이 높다. 200개나 되는 거래소가 전부 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연결돼 있는 제2금융권에 있는 뭐 국민은행, 뭐 신한, 우리, 뭐 기업은행 이런 데랑 이렇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거래소들이 200개 거래소 중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럼 나머지 거래소들은 규제안을 통과 못하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패스냐 아니면 페일이냐 이거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에어드랍 해준다. 거래소에 가입해라. 또 그리고 유튜버들은 그 거래소에서 분명히 돈을 받았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받았건 뭘 받았건 코인을 받았건 어쨌건 뭐 영리를 위해서 그러겠죠. 그들도 이제 살아남고 먹고 살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패스되는 거래소가 과연 200개 중에 과연 몇 개냐는 거지. 근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10%도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거래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같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코인을 돌려준다거나 하면서 서서히 문을 닫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는 어떤 거래소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코인을 갖고 그냥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지갑을 분실했다 이러고 배째라 이럴 확률도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모습 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개인적인 데이터 정보를 어떤 거래소에 그냥 기입을 하고 그 데이터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는 그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채널에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를 분명히 어떤 분들은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빠른 말을 자꾸 하냐. 근데 저는 제 채널이 유지하고 제가 이거 하는 동안에 어떠한 뭐 코인 거래소나 코인 어디를 뭐 소개시켜주고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